가족 여러분, 이번 사건 진짜 좀 주목해 주십시오. 이 생후 10개월 된 딸과 여느 때처럼 집에 가던 길에 제가 이걸 처음에 저희 제보 카톡에서 사진으로 받아봤는데 자, 일단 좀 전해 주시죠. 네, 지난 20일에 인천 청라의 한 시내버스 안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 제보자는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10개월 된 둘째 딸을 아기띠에 메고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일행과 함께 볼일을 보러 나왔다가 이제 가고 있었던 길인데 제보자는 뒷문 근처에서 이제 일행과 함께 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엄마 품에서 조용히 있었는데요. 그리고는 이제 창가 쪽에 앉아서 일행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퍽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안고 있던 아기가 정말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당초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고요. 놀란 제보자는 털모자를 쓰고 있던 아이의 머리를 만졌는데 아이 머리의 윗부분에 큰 밤 하나 크기로 움푹 패인 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퍽 소리와 함께 품에 조용히 안겨있던 아이가 막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했다. 게다가 무슨 일인지 아기 이 머리를 이렇게 만졌더니 훅 들어가 있더라는 겁니다. 눈 깜짝할 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제보자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지인이랑 대화를 하고 있었으니 고개가 창가 쪽으로 돌아가 있었겠죠? 대화를 하는 도중에 갑자기 퍽 하고 아기가 자지러졌어요. 하고선 만졌는데 머리가 한 몰이 된 거예요. 저는 뭘 던진지 상황 파악이 우선 안 됐어요. 제가 우리 애기한테 왜 그러냐고 제가 막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뒤에 있던 그분이 애기한테 핸드폰을 왜 던지냐면서 뭐라고 해서 둘러보니 바닥에 있죠. 그게 떨어져 있었어요. 뭘 던졌구나를 이제 그때 상황을 파악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네가 욕했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네가 먼저 욕했잖아 이렇게. 자, 가만히 있던 아이와 엄마한테 휴대전화를 던졌다. 도대체 뭐예요 이게 도대체? 그렇습니다. 폭소리와 함께 아이 울음을 일으켰던 장본인은 그 버스에 타고 있던 20대 여성인데 자기가 갖고 있던 그 휴대폰으로 아이 머리를 던졌기 때문에 아이의 머리에 심각한 중상을 입었던 것인데요. 그런데 이제 이 하필이면 제보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일행과 얘기하는 중에서 이 여성분이 왔는지 아니면 버스 탔는지 던졌는지 전혀 인지를 못했어요. 못했는데 아마 뒤에서 이걸 봤던 승객분이 얘기를 했던 겁니다. 왜 아이한테 휴대폰을 던져라고 화를 냈고 그제서야 이 피해자 여성은 자기 아이한테 휴대폰을 던졌다는 걸 알게 됐는데 그러면서 우리한테 왜 이러느냐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머리가 심상치 않으니까 곧바로 119를 연락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119 연락해가지고 119가 도착했고 승객이 신고했기 때문에 아이하고 그 제보자는 같이 병원에 갔는데요. 이 문제가 뭐냐면 이 구급차가 갔지만 그 후로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도주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승객들하고 그 경찰이 와가지고 체포를 했는데 물론 현행범 체포이죠. 그래서 미란다 원칙을 하고 체포를 했는데 보다시피 저 아이 머리가 저렇게 골절이 될 정도로 했기 때문에 이 여성이 좀 심하게 세게 던졌는데 엄마는 못 봤기 때문에 이렇게 피해를 당했던 것이죠. 자, 지금 참 저거 훅 꺼졌습니다. 훅 꺼졌어요. 뼈가 확 주저앉았어. 자, 박 변호사님. 아이들은 정말 지금 생후 돌도 안 지났어. 10개월. 안 그래도 지금 머리가 약한데. 그렇죠. 이거 사실 이게 의학 지식 없는 사람이 봐도 당연히 알 거예요. 지금 뭔가 심각해 보이죠. 저 모습도 마찬가지고요. 제보자 이야기에 따르면 응급실에 갔는데 병원에 가자마자 응급실 선생님 다들 놀랐다고 합니다. 뭐냐고 도대체. 그래서 CT하고 엑스레이를 찍어봤는데 보니까 머리뼈 골절도 있고요. 피고임 현상도 있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내 경막 파열은 아니고 경막 외, 그 경막 밖에 출혈이 있었다고 하는데 수술이 불가피한 상황이고요. 지금 수술을 했는데 그 후에도 장애가 생기기 때문에 지켜봐야 한다고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이 얘기 듣고 정말 화가 많이 났고 또 불안감에 휩싸여가지고 눈물을 흘렸는데 그게 뭐가 있냐면 아이를 본인이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잠도 못 자고 뭘 먹을 수도 없는데 지금 사진 좀 나왔는데요. 수술 마치고 나온 아이 머리 지금 보면 큰 수술 흉터가 있는데 수술은 다행히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합니다. 아이가 말을 못 하잖아요. 아픈 거를. 아직 어리니까. 그래서 고통이 얼마나인지도 알 수가 없어서 스스로 이 제보자가 스스로 원망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제보자 어머님이 저희한테 이 아이의 그 사건 전 사진
보내주셨는데 세상에 제가 뭐 정말 아이가 너무 예쁘게 생긴 거예요. 여아인데 여자아이인데 정말 생후 10개월짜리밖에 안 된 이 아이가 얼마나 이목구비가 뚜렷한지 너무 예쁘게 생겨가지고 근데 그 사진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세요. 예. 그 머리에 정말 저희가 이제 최대한 좀 저렇게 블러를 쳤습니다만 S자 모양으로 그 꼬맨 자국이 얼마나 이게 그냥 살이 아우 진짜 이게 제가 만약에 저 어머님이었으면 정말 그 자리에서 저렇게 만든 그 여자가 어떻게 해버렸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자, 돌도 지나지 않은 그 작은 아이를 저렇게 저 지경으로 만든 그 이유, 핑계 뭐였을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네가 우리 부모 욕했잖아. 이게 뭔 소린지 이어서 들어보시죠. 자기 부모 욕을 해서 그랬대요. 그리고 뭐 아기가 있는지 몰랐대요. 그 환청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욕을 했다고? 그럼 저를 보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내 앞에 아기가 있는지 모르지? 그렇게 뚱뚱하게 앞에 튀어나와 있는데? 정신 이력이 있다. 치료를 받고 약을 먹고 있었던 상태였다라고 이제 들었는데 근데 제가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그날 저희 아이가 아니었더라도 누군가 다쳤을 것 같아요. 지금 저도 제 입으로 아이가 제 옆에 지금 이렇게 있는 것도 다행이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썼으면 좋았을 일인데 다행이다는 말을 쓰는 것도 너무 짜증나요 지금. 그래도 저보다 더 씩씩해요 얘기가. 환청. 양 변호사님 환청. 근데 환청이라고 하는데 뭔가 석연치가 않아요. 왜냐면 처음에 저렇게 휴대전화를 던져서 아이가 자지러지게 울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기가 울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네가 먼저 욕했잖아. 네가 욕했잖아라고 아니 10개월짜리 아이가 어떻게 무슨 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였고 그리고 경찰에서는 다 자기 혐의를 인정을 했다고 하는데 왜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아기의 엄마가 우리 부모 욕을 하는 환청을 들었다라고 했으면서 아기 있는지도 몰랐고 아기 엄마한테 던지려고 했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아기 엄마 같은 경우는 저 여성이 있는지도 몰랐고 누군지도 몰랐고 처음 본 여성이었고요. 애초에 누군지 모르는 여성인데 그 부모 욕을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 딱 봐도 아기가 10개월짜리 아기가 앞에 안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못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설령 부모 욕을 했으면 부모 욕을 한 걸로 들린 저 여성에게 해야지 왜 또 아기한테 던졌는지 아무것도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인데 이제 경찰의 설명은 그렇답니다. 지금 조현증을 앓고 있고 치료받고 약도 복용 중이라는데 최근에 약을 안 먹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답니다. 조현병 정신적인 질환이 있었던 가해자인데 저 그냥 저희가 이제 아기 얼굴을 가려놨지만 저 얼굴 예쁜 거 좀 보세요 박 변호사님. 자, 박 변호사님 일단 구속은 됐어요. 구속해야죠. 어.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특수상해 뭐냐면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했을 때 성립한 범죄인데 제보자가 봤을 때는 이거는 살인에 가까운 거 아니에요. 살인 미수. 그러니까 머리를 가격하는 거하고 아이잖아요. 충분히 죽일 의사라든지 그런 의도 같은 게 보인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상해죄로 검찰에 지금 송치된 그런 상황이고 다만 지금 이 사람 일면식도 없는데 정신질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여성이 변호사 일단 선임을 했다고 해요. 사과도 안 하고 변호사 선임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고 제보자 설명에 따르면 이거 하고 원래 헬스장에 가려고 했다고 해요. 근데 지금 한청 듣고 아이한테 지금 상해를 가한 거 아닙니까? 헬스장 가려고 했다고요? 그럼 헬스장 가가지고 그 위험한 물건도 더 많은데 하하. 또 다른 사람한테 가해를 가할 수 있는 충분한 개연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런 거 봤을 때는 그나마 여기서 됐던 게 또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도 하기도 하고 또 다행스러운 거는 수술은 잘 돼가지고 아이가 지금 크게 이제 아프지는 않기 때문에 그건 다행이다. 만약에 또 갔었으면 또 다른 범죄가 있었지 않을까 제보자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유, 저 녀석 저 이쁜 거 좀 보세요. 양 변호사님. 지금 이제 이 어머니가 지금 제일 걱정하는 게 또 심신미약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적당히 뭐 살다가 나오든지 대강 뭐 돈 내고 그냥 나오든지 이걸 제일 걱정하고 계신답니다. 사실 이 심신미약 어떤 뭐 질병이 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심신미약으로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일단 그렇게 봐요. 이 가해 여성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한다라면 그럼 부모 욕을 하고 있으면 누군가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공격하면 되는 걸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착각했다. 심신미약으로 이렇게 정신질환 때문에 내가 뭔가 사람을 공격하면 안 된다는 걸 몰랐다는 거하고 다른 문제가 돼버리는 겁니다. 일단 주장 자체에서 그럴 가능성은 그래도 저는 좀 낮다고 보고 그나마 아이가 크게 다치지 않은 게 정말 천만다행인데 어쨌든 이 상황 자체가 아이가 안 다쳤다는 부분이 오히려 이게 또 아이러니하게도 처벌이 약해질 수 있는 쪽으로도 갈 수 있어서 하지만 이걸 가지고 뭐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 그런 사안으로 저도 보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될 수는 없고 무엇보다 이 여성 본인도 치료하고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 그걸 자의적으로 중단한 거잖아요. 예. 그 부분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럼요. 자기가 어떤 상황에 빠질지 안다면. 그럼요. 정말 그 털모자를 쓰고 있었답니다, 아이가. 그래서 그나마 저 정도에서 그쳤다. 지금 어머님이 아이에 대한 미안함, 죄책감 때문에 엄청 지금 고통스러워 하신대요. 하지만 어머님이 아이한테 털모자를 씌웠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일 수 있었다는 거 너무 자책하지 않으시기를 바라면서요.